충북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대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마다 공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컷오프 불복이, 민주당도 공천 발표가 늦어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간밤에 내린 봄비에 청주의 순환도로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점의 근처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도권 5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잇따라 집단 사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의료계 역시 이 집단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도내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 이어 충북에서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주 성모병원 전공의 28명 전원과 충북대병원 전공의 137명 대부분이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또 건국대 충주병원 수련의 8명과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와 충주의료원 수련의 7명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10개 의료기관 전공의 200명 가운데 9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추정됩니다. 당장은 의료 공백이 체감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입원 환자에 대한 응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큰 게 응급실이죠. 정말 진정한 응급 아니면은 진료가 좀 곤란해질 것 같고요.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의들 중심으로 상황에 따른 진료과별 비상 체계를 마련은 하고 있고요. 의과대학 학생들도 집단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예고한 가운데 충북대에서도 200여 명이 수업을 거부한다며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아직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진료 유지와 업무 복귀 명령을 어기고 출근하지 않은 의사들이 있는지 병원에 경찰을 투입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공군 산하병원인 청주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의 응급실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의료계가 당장 오늘 오전부터 전면 근무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75명의 공중보건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충북 정치권의 공천을 둘러싼 갈등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신용한 여론조사로 시끄럽고 또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 간 갈등에 경선 배제 불복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청주 흥덕과 청원을 제외한 6개 선거구의 공천 방향을 정한 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후보가 1명뿐인 2곳만 단수 공천했을 뿐 경선 지역 발표도 미루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단독 출마한 중부 3군조차 공천 방식을 정하지 못하면서 당내 주자들의 소갈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른바 신용한 여론조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최근 영입한 국민의힘 출신 신용한 전 교수를 청주 4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로 넣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4곳 중 3곳은 변재일과 도종환, 이장섭 등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도종환 의원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신용한 여론조사를 한 이유를 중앙당에 따져 묻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돌리는 게 도대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중앙당이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은 지역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동요하게 만드는 거는 그런 좋은 방식이 아니다. 현역 컷오프와 전략공천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는 가운데 이 조사에 빠진 상당구 예비후보 역시 신용한 전 교수의 지역구 출마는 부적절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절대 저는 지역의 전략공천으로 꽂히는 것이 민주당, 지역 민주당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도 당내 경선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지지를 선언한 동남 4군 지방의원들이 경선 상대인 박세복 전 영동군수를
공개 저격한 겁니다. 박 전 군수가 조경수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는 점과 최근 박덕흠 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까지 꼬집었습니다. 앞서 박 전 군수가 박 의원의 과거 의혹을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경선에 참여하는 한 예비 후보는 새로운 인물, 깨끗한 정치를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천 단양에서는 경선에서 배제된 권석창 예비 후보가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심히 저해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 모두 남은 선거구들의 공천 방식 결정과 경선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다음 달 초까지는 혼란과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주자 6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총선 출마로 자진 사퇴한 국민의힘 이욱희 전 충북도의원 지역구인 청주 구선거구의 40대 후보 2명이 또 부적절한 처신으로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 지역구인 청주 자선거구의 30대 후보 2명과 60대 후보 2명이 나섰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3군데 기초의원 선거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주 인구 과밀 지역의 행정조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환식 청주시 의원은 어제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오창읍과 용암동 등 일부 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다른 지역보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기준 용암 1동 인구는 58,547명으로 낭성면보다 27.6배나 많지만 행정복지센터 직원 수는 5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봄비에 청주의 순환도로 옹벽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해 여름 토사 유출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점과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 청주 제3순환도로 연결 구간입니다. 굴착기 한 대가 도로 위에 쏟아진 흙더미를 치우고 있습니다. 근처에서는 삽으로 정리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새벽 내내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흙이 이렇게 도로에 쏟아졌고 벽에 있던 철근까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출근 시간대 발생한 사고였지만 다행히 당시 통행하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불과 40mm에 비해 옹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구간은 지난해 여름 20대 운전자가 숨진 지점과도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도로관리기관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흙이 액체화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 시멘트로 덮거나 철근으로 고정할 수는 있지만 지하수 흐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인 청주시도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로 소재지가 청주라는 이유로 긴급 문자를 통해 도로 통제 사실을 알린 건 맞지만 도로 관리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하고 교통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쪽을 지나가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상황 전파하고요. 얼른 이거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거를 하게끔 전달하는 업무죠, 저희는. 과연 그럴까?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부실 점검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빙기에는 도로관리기관은 물론 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방청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2월에서 3월 사이 해빙기에 발생한 86건의 무너짐 사고 가운데 76건은 집안 약화가 원인이었습니다. 40mm 비가 와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건은 안 나요. 지금 시즌이 뭐냐면 해빙기예요. 해빙기 때는 지자체라든가 관련 관리 부서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구간에서 토사 유실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담임 배정을 비롯한 교사 업무 배치는 물론 AI 기반 학습 플랫폼 적용, 몸 활동 등 도교육청 핵심 정책을 반영한 교육과정 수립 현황을 점검합니다. 도교육청은 또 새학기 준비 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 발령받은 교장과 교감도 교사들과의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농협충북본부가 새학기를 앞두고 학습 꾸러미 세트를 충청북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황종현 농협충북본부장은 어제 도교육청을 찾아 2억 6천만 원을 들여 구매한 파우치와 보조 가방이 포함된 책가방 1,700세트를 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도내 초중학교 학생 1,700명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충북소주와 서울장수가 충북도민체육대회 홍보를 위해 힘을 보탭니다. 충북소주와 서울장수는 어제 진천군과 충북도민체전 홍보 협약을 맺고 충북소주 100만 병과 장수 막걸리 24만 병의 도민체전 홍보 문구를 삽입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소주는 특히 포스터 4,000장도 제작해 도민체전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민체전은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천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옥천 묘목축제가 다음 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옥천 묘목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옥천군은 올해 묘목축제 22회째를 맞아 묘목 2만 주 나눠주기를 비롯해 경매와 나무 커플링 만들기 등 묘목을 소재로 한 다양한 행사를 열기로 하고 다음 달 5일까지 묘목축제 참여 부스를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 묘목산업 특구로 지정된 옥천군은 전국 제1의 우량 묘목을 생산, 유통하는 지역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청주에 1,173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과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는 중저압 차단기 양산 공장 신설과 행정, 재정적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HD 현대 일렉트릭은 청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에 부지를 매입해 내년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신설할 계획이며 투자가 완료되면 25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청주시는 이번 투자가 HD 현대그룹의 청주 지역 첫 대규모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가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내년 5월까지 49억 원을 들여 신봉동에 조성 중인 장애인 복지타운에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를 건립합니다. 청주시는 정부의 스마트 빌리지 선정으로 확보한 6억 7천만 원을 이곳에 투입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키오스크 교육과 여가와 스포츠 활동, 또 직업 탐색 등 ICT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을 이달 말까지 일제 조사합니다. 청주시는 고물상 132곳과 연계해 폐지 줍는 노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읍면동 담당자와 이 통장을 통해서도 이를 조사한 뒤 개별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누락된 노인은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근로 욕구가 있는 노인은 청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 55명에게 발광 밴드와 장갑 등 안전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천 시민 1명당 4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천 시립도서관이 발표한 제천 시민 독서 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46만 명이 도서관을 이용했고 24만 권의 도서가 대출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4.3%로 가장 많이 빌렸고 30대가 17.7%, 초등학생 14.2% 순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천 시민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도서는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과 최재훈 글, 정주연 그림의 흔한 남매, 이상한 나라의 고전 읽기였습니다. 충주시립도서관이 책 읽는 충주 대표도서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어린이 부문 후보 도서로는 고양이 약제사와 곧 재능 교환이 시작됩니다. 나의 오랑우탄 엄마, 내 멋대로 슈크림빵, 그리고 막손이 두부 등 5권이 선정됐습니다. 일반 부문은 관계의 언어와 옥춘당,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플 때 읽는 역사책, 그리고 최재천의 공부 등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충주시는 시민투표를 통해 후보도서 10권을 6권으로 압축한 뒤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2권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상군이 올해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0억 6,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경로당별 챗GPT 활용을 한 대화형 시스템과 군정 홍보 및 여가활동 방송 시스템, 또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